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의 민선 8기 울산시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 당선자는 어제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이 추진해 나갈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당권 유력 주자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보수의 가치와 새시대 정치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민선 8기 울산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50년간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비를 재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던 양산이나 경주 외곽으로 가 있던 협력업체들 불러들라야 울산 먹고 사는 겁니다. 의료 역외 유치를 막기 위해 제2울산대학교 병원과 유니스트 의과대학 신설, 산재병원과 울산의료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대학교 유치와 문화쇼핑타운, 태화강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권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특강을 통해 새 시대의 정치는 책임 있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점진적인 개선이 만약에 없다, 변화와 개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보수가 아니고 수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오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민심을 늘 무서워해야 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우리 주인 섬기듯이 정말 겸손하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에 매진해 2년 뒤 총선까지 승리를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체제에 경제부시장에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또 시장 비서실장에는 김창민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 내정자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안효대 경제부시장 내정자가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함께 경제계와 학계도 인맥이 넓다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8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과 선거일을 공고했습니다. 의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2명, 5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구군 지역위원장 경쟁률이 모두 3대 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가 지난 24일까지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울산은 6개 지역위원회별로 각 3명씩 모두 1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강특위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지역 실사를 통해 평판 등을 조사한 뒤 7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도시철도와 제2명촌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박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와 2호선 예타, 또 제2명촌교의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사업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돼 국정과제까지 포함됐다며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환 신임 울산지검 검사장이 오는 9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노 검사장은 어제 울산지검에서 열린 제27대 울산지검장 취임식에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공백과 고발인들의 권리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과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등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법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당시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현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4명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서장은 어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숨진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당시 수사를 관장한 해경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가 고발 대상에는 사건 당시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현 울산해양경찰서장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김 서장은 어제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휴가입니다. 내일은 출근하시나요? 내일까지 휴가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 서장은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해경도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해체됐던 이후 최악의 사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울산해경의 수장이 고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김 서장은 오는 29일 정상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이번 주말 진화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개장해 8월 말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각 개장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실외 마스크를 쓰지 않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수욕장이 정상 운영됩니다. 지역 해수욕장들은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샤워시설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과 다양한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울산과 전남 무안을 잇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울산시는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울산 무안 노선 부정기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울산에서 출발하는 노선과 오후 8시 30분 울산에 도착하는 노선이 운영됩니다. 하이에어는 또 울산 김포 간 노선을 주 10회에서 15회로, 울산 제주 간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11회로 증편합니다. 울산 세관은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산업계 애로사항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관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울산세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 4분기 울산 지역 경기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지역 내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생산은 제조업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비는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는 보합세, 건설 투자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내습으로 울산에서도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 방법을 미리미리 숙지해야 하는데요.
침수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신문홍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침수 상황 체험 프로그램. 자동차가 물속으로 빠집니다. 차가 물에 어느 정도 잠기자 서서히 내부로 물이 들어찹니다. 곧바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물의 내외부 수위가 비슷해지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차량 내외부 수위가 30cm 미만이 되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실제 침수 상황에 대비해서 이론과 체득을 병행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외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 침수 공간과 침수 계단, 침수 차량과 강우 인지 체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약에 침수 그 상황이 닥쳐온다면 제가 잘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수 차량 탈출 체험이 제일 재미있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맘때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침수 상황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필리핀 국방부와 필리핀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7,449억 원 규모의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원해 경비함은 배수량 2,400톤급, 길이 94.4m, 폭 14.3m에 최대 속력 22노트, 순항 속력 15노트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함정은 1,190km 항속 거리로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와 30mm의 부포가 탑재되고 헬기와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애설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퇴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만 60세 생애설계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모 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서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 일간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제보자의 주장만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교는 의혹이 제기된 교장 부임 전에 이미 수학여행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 특정 학년, 특정 일정 등 상세하게 보도되면서 해당 학교의 교장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폭행하고 납치까지 하려다가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폭행해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도주 중이던 이 용의자를 울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의 한 마트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현금을 빼앗기 위해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